토크앤더시티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유안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의 김동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CPI가 발표가 됐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 그래서 언제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 6월에서 9월로 미루어진 것 같고 증시 그래서 이제 도망칠 타이밍인가 걱정이 됩니다. 네, 먼저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객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금리 인하 시기 늦춰졌으니 이거 지금 당장 빼서 좀 스마트하게 이렇게 잠시 이 휴직기를 즐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 어떻냐라고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자, 지금 보시면 S&P 500이 5개월 연속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10주간 연속 상승하는 그런 랠리 흐름 그리고 100거래일간 27%의 상승을 랠리를 펼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당연히 그렇게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냥 가만히 계시던 아니면 이제 조금씩 분할로 더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끔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부분에 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3월 수치를 보면 3.5%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근원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7%, 이렇게 2.8%가 나오게 되면서 예측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상치는 12월에 우선 CPI부터 보시면 2.3%대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2%대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PC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2%대 진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늦춰진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우려를 표명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조정 기간을 즐기는 모습으로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할 때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매우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1분기 실적에서 기업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P모건 CEO도 지금 미국의 경제 좋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좋은 거 아니다. 부채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 시점도 미뤄지다 보니까 저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잠시 뺐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나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 주에 매니저님이 나오셔서 그냥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것보다는 쭉 꾸준하게 넣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멀리 봤을 때는 큰 수익이 났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미국 증시에 조정이 들어갔는지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그 조정 구간을 얼마나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자료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더욱더 강조를 하는 것은 먼저 JP모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렇게 다이먼 CEO, 황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부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관이자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분명히 JP모건은 22년도, 23년도에 있어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많은 무서운 얘기들을 하고 이제 태풍 이슈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안에 있는 내부자가 오히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 분명히 이 증시 투자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관련해서 JP모건 뭐 실적 보시면 이번에도 나올 테지만 굉장히 저희는 이제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사는 잘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무서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우려를 하는 것은 아니고 숫자만 보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숫자를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에데올 부분을 보시면은 매주 체크를 하는데 예금 관련된 부분도 대출 관련된 부분도 연환산으로 했을 때 5%대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대율이죠. 이 예대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지만 이제 고작 70%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2009년, 2000년 이런 버블 시절에 있었던 90% 거의 100%대까지
가까운 이런 수치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고작 70%, 전고점이었던 77%대보다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충분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구간이 충분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펀더멘털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실적 부분을 더 집중을 하고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옳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 뭐 이쪽 부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바로 유가입니다. 지금 에브리싱 랠리라고 해가지고 금은 코코아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상태거든요. 유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유가를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이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본부의 성격도 그렇고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를 하시고 싶으면 전체 포트의 5% 정도만 해라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미를 보실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원자재 관련된 또는 유가 관련된 기업들의 유가에 관련된 기업보다는 조금 더 이 4차 산업혁명을 즐기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먼저 지금 유가 관련된 대표적인 ETF들이죠. 엑소피아, XLE를 저희 본부의 자체적인 이제 잔존가치 모델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보다 보니까 매력도가 10% 그리고 1.8%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컨센서스가 더 이상 이제 높게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충분히 어느 정도 즐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뭐 국제에너지기구 자료를 오늘자 발간된 것도 보니까 이제 2분기 이 부분에 있어서 유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90달러라고 해서 전달 대비해서 2달러, 배럴당 2달러를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모습으로서 저희가 알고 있었던 뭐 100달러, 120달러 이렇게 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랠리를 즐겼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의 이 랠리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펀더멘털이 좋은 4차 산업혁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현재 글로벌 1위의 원유 생산 국가입니다. 22년도에도 그렇고 23년에도 그렇고 강력한 원유 생산을 하는 그런 국가인데 이 국가에서 지금 리그 카운트 추이를 지금 보시고 있는데 이 시추기의 가동 건수가 보시면은 이제 1980년대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발전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시추기구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KPX가 늘어나서 이 부분에 많은 설비 투자를 하고 이 부분에서 계속 실적이 늘어나고 이렇게까지 바라보기에는 힘든 산업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하지는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가 계속 좋아하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은 전체 이제 글로벌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의 이런 전력을 차지할 것이냐 보시면은 2020년 뭐 중반 후반까지는 당연히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런 화석연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를 하는 부분에 이런 기술적인 압력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유가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부분을 담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끈끈한 물가에 국채금리가 10년물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그 와중에 증시는 또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움직임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돈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실 작년 배드 뉴스 이스 굿 뉴스가 되고 굿 뉴스가 배드 뉴스가 그쵸.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환호를 하거나 슬퍼하곤 했는데 이제는 남들이 환호할 때 우리도 환호를 해야 한다라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기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GDP가 성장을 하고 있구나,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노랜딩 시나리오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은 기관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고용지표 관련된 부분이 굿뉴스가 나오니 그쵸. 시장도 굿뉴스가 된 그런 모습을 펼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고용이
네, 비농업 신규 고용 건수가 30만 건이 넘어가면서 예측치였던 20만 건을 충분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노동 참여율 같은 경우에도 62.7%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실업률은 뭐 말할 것 없죠. 3.8%로 너무나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여기서 더 고무적인 부분은 바로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늘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GDP,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이 소비 관련된 부분, 당연히 저희가 지갑에서 돈을 쓰려고 하면 돈을 그만큼 벌어야 되는데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르는 비중이 너무 뜨겁지도 않은 딱 4%대. 그런데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이 GDP 비율인 70%로 곱해준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실질 GDP가 3.5%에서 3.7% 정도는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으로 매우 지금 좋은 경기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 괜찮다,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오히려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매니저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자주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미증시를 바라볼 때 단순히 선행 PER이 뭐 5년 평균, 10년 평균 대비 높아서 이거 너무 버블인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지 말아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M7 같은 경우에는 뭐 선행 PER이 30배, 그리고 S&P 500은 21배, 당연히 이제 5년 평균은 18배 이상을 충분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앞전에 저희가 오랜 시간 할애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2에서 3% 수준으로 내려간다라는 측면을 고려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에서 3%대일 때 S&P 500의 선행 PER이 23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번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측면까지 고려를 하고 보면은 충분히 미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10% 이상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각을 잡고 보시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렸던 기업 선별을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을 선별하는데 더 공을 많이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더 높여야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하나 보실 수가 있겠는데 먼저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주식 비중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나스닥 100 기술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빨간색 차트 보이시죠? 가장 밑에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나스닥이 랠리를 얼마나 즐겼느냐에 대한 구간별 부분인데 90에서 91년, 2002년에서 2003년, 9년에서 10년, 22년에서 21년 즉 우리가 봤었던 그 버블의 기간에 있어서 나스닥이 얼마나 올랐느냐를 살펴보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구간의 나스닥은 그렇게까지 올랐던 상황이 아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비중을 더 가져가도 특히 나스닥에 더 비중을 가져가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인 6대4 전략이라고 하는 그 주식 6, 채권 4 이 부분이 아니라 주식을 75%는 가져가는 것이 좋은 지금 전략이다. 그리고 채권에 관련해서는 물론 단기채 위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그런 대치 자산도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인데 그래도 결국에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살펴보시면은 이 빅스 지수와 그리고 무브 지수를 비교하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즉 빅스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식에 대한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무브는 이제 채권에 대한 변동성인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주식에 대한 변동성이 채권에 비해서 너무나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주식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나 낮은 구간을 살펴보니까 1995년입니다. 이 1995년 저희 방송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시기가 개화를 하고 닷컴 버블이 가기까지 2000년 닷컴 버블이 끝날 때까지 그 구간을 즐겼던 구간입니다. 지금의 AI 시대가 과연 이때와 같은 맥락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식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더 큰 비중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증시를 이끌어줬던 게 반도체였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투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TSMC 실적 잠정 예상치 잘 나왔고요. 앞으로도 램리서치, ASML 등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반도체 실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게 과연 국내 증시까지도 같은 방향성으로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화려한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이리저리 옮겨가는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반도체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TSMC의 실적이 너무나도 좋게 나왔죠. 지금 보시면 TSMC가 이번 1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이 16.5% YOY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측면인데, 지금의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이게 이제 연도별로 이 선단 공정과 성숙 공정에 대한 매출 비중입니다. 즉, 이 선단 공정, 7나노 이하의 공정에 있어서의 매출 비중이 지금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자주 언급드리는 부분인데, 이 반도체라는 것을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선단 공정에 대한 비중이 점차 늘어난다, 그리고 마진이 계속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경기 민감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TSMC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너무나 실적이 좋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AI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이 3나노 공정인데, 이 3나노 공정된 부분은 당연히 AI 관련된 산업 부분이고, 이미 너무나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2030년 뭐 한 세기 끝나기 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서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계속해서 줍줍해야 될 그런 종목이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장비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담아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는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 지금의 변동성이 오히려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보시면 이익 증가율이 지난주 대비해 더 낮아진 3.2%가 나오고 있고요. 매출 증가율은 3.5%가 나오면서 뭐야, 이거 이익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되돌아가서,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임금 상승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GDP의 70%를 차지를 하니까 3.5% 정도의 이런 GDP 성장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실질입니다. 그럼 명목으로 인플레이션을 최저로 잡은 2%를 잡으면 5%의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적 부분은 5% 이상의 YOY 증가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의 이런 전망치는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오히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이런 실적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 지금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S&P 500이 지금 1분기가 가장 낮은 부분에 있었다가 이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털이 좋은 그런 기업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서 기업 공부를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현명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신 거는 시장 좋다. 계속해서 반도체 쪽으로 담아봐도 좋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종목단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선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저희는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현금 흐름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 전반적으로 이 산업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라라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관련된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한결 같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매수해야 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담고 이런 전략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 없이 계속해서 증시 랠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또 있으실까요? 네,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 관련 실적 부분에서 얼마나 경기가 좋을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장비주 분명히 체크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업들 리포트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TSMC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외에도 좋게 생각하시는 미국 기업들 있을까요? 반도체 안에서도?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지금은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하드웨어,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 더 집중을 하라. 소프트웨어는 현재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많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니 충분히 시장 점유율을 다지고 있는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승률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동관 매니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